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노자의 도덕경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지선 씨도 도가 텄죠? 네, 도가 조금 지나치시네요. 자, 이제 도덕경 네. 저희가 1, 2장은 좀 살펴봤고요. 네, 예, 이제 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희가 어렴풋하게나마 네. 이해를 좀 했고요. 네. 어떤 내용들이 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의를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네. 그 무의는 아까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네, 네, 네. 그 3장을 보면 이게 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3장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 이런 거를 좀 많이 파괴하는데 그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훌륭하다는 사람을 떠받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 사이에 다투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귀중하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 사이에 훔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탐날 만한 것을 보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산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이 다스리게 되면 사람들로 마음은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하며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튼튼하게 합니다. 사람들도 지식은 없애고 욕망도 없애고 영리하다는 자들 함부로 하겠다는 짓도 못하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함이 없으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장을 가지고 아니 이거 사람을 이게 우미나 정책이냐 뭐냐면 사람들의 지식도 없애고 욕망도 없애고 우미나 정책 아니냐 배만 든든하게 해주고 마음은 비우게 하고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좀 역설적으로 이게 정치 어떤 그 실용적인 정치 철학적인 게 그리고 정치 어떤 통치 기술적인 게 테크닉이 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훌륭하다는 사람 보통 이제 훌륭하다는 사람을 여기서는 이제 그죠 현명할 때 현자 쓰는데 네. 불상현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상 숭상하지 마라 이거지.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이때 상을 높을 상자를 써서 현명하다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똑똑하다는 사람은 절대 높은 자리 권력자에 주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훌륭하다는 사람을 자리에 높은 자리 주고 숭상하면 사람들 사이에 자꾸 서로 경쟁,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잘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걸 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귀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서로 훔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식으로 사회 문화를 바꾸자. 네. 말 그대로 아주 탐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나는 뭐 명품 가방 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뭐 시계가 1억짜리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 마음들이 얼마나 어지러우시겠냐. 그러니까 성인이 다스린다. 성인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은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한다. 마음은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하고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튼튼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뭐냐. 뜻을 약하게 하는 거고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뜻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북한식으로 하면 강성대국이 되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죠. 뭐 중국몽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아메리카 퍼스트 하지 말고 배만 든든하게 하고 마음을 비워라. 무욕 그런 욕심들 쓸데없는 욕심 비우게 하고 배는 든든하게 오히려 그 민생을 챙기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튼튼하게 하다. 약기지 강기골 나오는데 이때 뜻이라는 게 뭐 사람들로 하여금 이 큰 어떤 이상과 신념을 가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 우리 정치에서 서로 별것도 아닌 가지고 서로 난리치는 거 있죠. 네.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가지고 서로 부각해갖고 맨날 싸움하지 마라. 그 뜻들 이때 말하는 뜻이라는 거는 얄팍한 그 서로의 어떤 그러니까 정쟁만을 위한 정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약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뼈를 튼튼한다. 그 사실은 골격을 근본적인 구조를 세워야지. 자꾸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나쁜 놈, 우리들은 착한 이렇게 흑원날 파쟁으로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무지무욕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도 없애고 욕망도 없앤다는 게 이때 지식이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짠머리 있잖아요. 짠머리 굴린다. 그런 간교하고 자꾸 꿰쓰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이런 거를 없애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무지라는 것은 보통이 아닌 알미라는 거죠. 보통의 어떤 저 사람 처세술을 좋아, 저 사람 참 머리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잔머리가 없어지는 그런 걸 말하고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리하다는 자들 함부로 하겠다는지. 그러니까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내 꾀를 내가 하겠다 이런 거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 관리들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는 거죠. 본래 임금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 관료들이 흔히 말하는 탐욕을 많이 부리게 되고 간사한 꾀를 내가 위와 아래를 속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간 관리들에 대한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의지 다스리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의지치라는 것들 무의로 다스리면 그러니까 이때 무의라는 게 사실상 무소불위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무소불위하면 못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바로 무의지치가 무소불위라는 거란 거야.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중국의 정치는 무력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힘으로 가지고 하는 거는 패도 정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자 맹자님 인과 의를 가지고 하는 거를 왕도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지금 노자가 지금 말한 이 무의의 정치는 뭐냐? 그걸 한 단계 높여 제도 정치 이렇게 뭐 부른다고도 합니다. 시스템 예. 그거 같아요. 황제의 제자 아닌가. 아. 이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네. 이때 보면 제도라는 것들이 한 단계 높다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만큼 높은 네. 가르침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또 파악을 했습니다. 네, 뭐죠? 훌륭하다는 사람 떠받들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귀중하다는 것 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네. 훌륭한 사람을 떠받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네네. 훌륭하다는 다는 사람. 네. 즉 스스로 막 나는 뭐 어디서 공부했고 어떤 거 학위 땄고 혹은 옆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은 뭐 무슨 학위가 있고 어마어마한 뭐 이런 사람 떠받들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떠받들어도 되지만 훌륭하다는 사람 스스로 혹은 자천타천으로 뭐 훌륭하다고 알려진 이런 사람들은 떠받들지 말라는 겁니다. 네, 노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진짜.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합니까? 네. 아니 뭐 노자는 머리가 아플 때는 이제 두통약도 되어지고 배가 아플 때는 위장약도 되어지고 만병동치약입니다. 네네. 그리고 귀중하다는 것 귀히 여기지 말라는 것 네. 역시 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귀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귀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명품 같은 게 이제 딱 맞습니다, 이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정말 귀중한 이런 게 아니고 막 높은 지금 저 가격을 받는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지 말아라. 네. 이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네네. 단어, 의미 있는 이야기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진짜 이 약기지 감기골이라는 건 지금 정치에도 이제 적용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어떤 정오와 분노를 자극하고 이데올로기적인 지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고 이런 점에 다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을 오히려 더 우민화를 만든다 이거죠. 저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또 볼까요? 다르게 해석합니까? SNS 하지 마라. 인스타 하지 마라. 예쁜 애들한테 예쁘다고 하지 말고 네. 그 사람이 귀하게 차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맞습니다. 마라. 뭐 그런 정도로. 네. 프리지아 저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요? 그렇게까지요? 사실은 이제 버려야 된다. 이 무지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백성들 하여금.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어떤 잘못된 알을 계속 가지면 우리가 뭘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비유를 하셨는데 지구가 네모나타는 그 고정관념을 비웠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무지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참 재밌는 끊임없이 버려서 무지의 경지에 올라야지 새로운 알미 트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무학의 통찰이란 말인데 이건 재밌는 이야기야. 박학한 무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박학한 무지가 돼야지 사람이 이제 결국 발전한다는 거죠. 도화지 상태로 만들어줘야 뭘 쓸 수 있는데 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네. 노자랑 전 또 꽤 잘 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3장 그렇죠. 마음을 좀 비우고 배는 네. 든든하게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제로. 네. 그러니까 결국 비우는 것이 진정한 알무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사람은 한비자의 법과하고도 일맥상통한다. 네. 법과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인간이 성악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본질적으로 이게 악한 게 차 있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비워야 한다. 이건 좀 비슷하게 좀 네.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뭐 비슷한 의미로 저는 지금 여러분 신발에 깔창이 있다면 그거 다 비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워야지 채우죠. 뭘로 채울까요? 닭솔, 닭치고 닭솔입니다. 닭치고 닭솔. 예, 인체공학적인 네. 설계로 만드는 우리의 인솔 그러니까 깔창인 거죠. 네. 신발 안에 우리의 그 아치를 그대로 우리 발에 딱 맞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선 씨도 그걸 신으면서 네, 훨씬 더 오늘도 신고 왔습니다. 네, 걸음걸이도 아주 편안해졌고요. 네. 약간 옷자다리도 지금 교정 그렇게까지. 효과 보고 네. 있죠. 저 새끼발가락이 확실히 통증이 줄었어요. 새끼발가락 네네. 그렇고요. 네, 세계 최초 인공지능 맞춤 깔창 의학적 설계로 만든 인솔 합쳐서 닥솔입니다. 닥솔. 네, 지금 25% 할인 프로모션도 또 우리 일당백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닥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프로모션 코드가 닥치고 닥솔. 네, 닥치고 닥솔. 여러분 꼭 그거 누르셔서 할인도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또 함께 나가는 사은품도 놓치지 마시고. 네. 여러분 다른 것들 다 비워야 닥치고 닥솔의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깔창부터 비우시고 한번 닥솔 깔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5장을 뭐 계속 앞부분만 좀 집중하는데 이 5, 6장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 좋아요. 예. 5장은 그게 유명한 말이 나오거든요. 천지불인이라. 천지불인이라. 그러니까 자연은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뭐 우리 한번 태풍이 한번 불어오고 해일이 몰려오고 이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늦가을 이제 가을인데 갑자기 지금 추워졌지 않습니까? 설이 한번 내리면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을 하죠. 그 천지는 사람이나 뭐다 다 지프로 만든 개처럼 취급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천지는 불이 나다는 거는 누구를 특별히 편애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렇게 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의 바람통,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내놓는 것.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풀무 알죠? 대장간에서 이제 바람 얘가 불 온도 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풀무의 바람통은 이제 비어 있지만 다함이 없다 이거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하면 그리고 움직일수록 더 이제 그 불길이 해갖고 더 이제 그죠 우리가 도자기를 그 할 수 있고 다 뭐 금속을 재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풀무질 할 때 풀무의 바람통과 그 안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막대기가 이제 음양의 관계를 상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천지라는 것들이 그런 조화에 따라 가지고 만물이 생성되어 나왔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결국은 음양의 관계, 천지 자체가 하나의 어떤 큰 봄의 풀무고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덕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현상에서 이제 그 액기스를 뽑아낸 거잖아요. 네. 그 자연에 들어가는 건 사람의 어떤 모습들, 양틀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이 풀무의 이야기 이런 것들하고 이제 6장에 그 유명한 대목이 나오죠. 돌을 바로 이제 여인에 비유한 대목이죠. 네. 그 이제 이 오강남 선생님은 그를 도는 신비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현묘한 묘한 암컷이라고도 번역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계곡의 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여인. 여인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 끊길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서도 다 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참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에로틱하기도 하고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네. 도는 끊임없이 결코 죽는 법이 없고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것 같으면서 이어지고 써도 아무리 뭐 예를 들어 물을 파내도 우물은 계속해서 용천을 한다 이거 샘이 솟아나듯이. 왜 웃어요? 네? 왜 웃으시는데요? 에로틱으로 가네요, 육장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빈. 현은 가물현, 빈은 암컷 빈자거든요. 네. 현묘한 암컷이다. 그러니까 가물현자, 금을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그때 왜 우리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랑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은 거물하다 했잖아요. 그 왜 아니 파란데 왜 검다고 했습니까? 우리 그때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은 예, 검다라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런가요, 그죠? 비어 있죠. 아니 근데 비어 있는데. 아닌가? 태양이 떠 있을 때만 밝은 거죠. 아유, 맞습니다. 다행이다. 맞습니다. 나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우리 낮에 있을 때는 구름도 떠다닌 것 같고 뭔가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하늘의 색깔이보다 이 김영하 소설가의 책에 나오던데 그 옛날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밤에 오히려 밤하늘이 딱 그게 진정한 이제 하늘의 본질 아닌가. 낮은 이게 변화가 많으니까 구름도 떠다니고 그죠 햇볕이 나기도 하고 먹구름이 끼기도 하니까 변화보다는 딱 변하지 않는 그 하늘의 모습은 오히려 밤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가물련을 썼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현빈이라고 해요. 여기 이 도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곡신불사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계곡의 신을 뭐라 부르냐 죽지 않는 현빈이라 신비의 여인 묘한 암컷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암컷의 뜻은 뭐냐 현빈의 문이 있다 이거죠. 암컷에 문이 있어가지고 시위천지근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과 땅의 근원이다. 시위천지근. 네. 그래서 면면약존 면면이 이어진다 이거죠. 끊길 면면이 이어지면서 존재하고 용지불근 서도 다 할 줄을 모른다 이거죠. 이게 바로 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확 다가오게 좀 이제 그나마 이 도덕경에서 좀 비유를 들어준 거죠. 네. 여성성으로 도를 표현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정프로님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네. 네. 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써도- 닿지 않는, 써도 다 할 줄을 모르는. 닿을 줄 모르는. 아 이게 이제 남녀의 전 조화라고 봅니다. 네. 아, 자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네. 계곡의 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거야. 내가 신이구만. 네, 여기서 이제 비약을 한번 나오죠. 네. 네, 그것은 신비의 여인을 보면 결코 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여인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 여인의 문 어느 문이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늘과 땅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지. 네.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끈길 듯하면서도 이어지고, 그건 뭐죠? 끊길 듯하면서. 아, 여성의 굴곡진 몸매를 말하나 보다. 아니죠. 신음 소리죠. 끊길 것 같지만 계속 이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단하신 분이었구만. 써도 다 할 줄을 모릅니다. 네, 그건 뭐죠? 끝났죠? 근데 한 2시간 지나면 또 바로 또 써도 닿을? 다 할 줄을 모르죠. 아, 계속하죠. 이게 바로 이 생명의 근원, 모든 우주 만물의 아, 그렇구나. 그래서 프린시펄입니다 이게. 네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바로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그 설도 많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바로 현빈은 여성의 생식기다 이거예요. 왜냐면 만물이 다 거기서 천지가 근원이고 그러니까 여성의 생식기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신화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게 바로 이제 여근 숭배 전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성 생식기를 숭배하는 전통, 남근 숭배 전통이 있듯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따르면 요거는 이승명 교수님의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현면 암컷이라는 것은 이제 여근 숭배하는 건 달 숭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태양은 남자, 달은 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면 암컷은 달에 우리가 볼 때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현면 암컷이라 부르고 계곡의 신은 뭐냐? 곡신. 그건 달이 이제 우리가 이지러진 부분이 있잖아요. 달이 이제 보름달이 됐다가 이지러지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부분을 이제 계곡의 신이라 부른다. 그 어둑어둑한 부분들. 그래서 계곡의 신이 결국은 달의 신이고 이 바로 이 노자의 대목은 달을 숭배하는 신화를 이제 증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그렇잖아요. 달이 이지러져 갖고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데 다시 또 해가지고 다시 또 보름달이 되고 또 완전히 금음달대가 사라졌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끊길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라는 게 저 분명히 이렇게 끊어진 이제 완전히 다 사라졌다. 금음달대가 초승달 되고. 근데 다시 또 커지죠. 예. 그다음에 다시 또 이 달은 그러니까 계속 또 돌아오잖아요. 그죠? 커졌나 싶으면 다시 또 작아지죠. 예. 그러니까 어떻든 여성성, 그러니까 숭음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그 음적인 것을 숭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도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여성을 이 생각해보세요. 이때 춘추 전국 시대 아닙니까? 네. 전쟁하고 싸움하고 남자 시대 완전히 힘이 모든 걸 결정하고 여성들은 완전히 뭐 남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종속돼 가지고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왜 노자가 전쟁을 가장 싫어했냐면 전쟁이야말로 파괴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장 인위적인 게 전쟁이라는 거죠. 네. 가장 그저 계획을 해야 되고 그저 특히나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래서 물자를 집행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왜곡시키고 비틀어 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야말로 가장 인위적이기 때문에 노자는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시대에 또 여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여인과 어린이들이 전쟁이 나면 하여튼 약자가 제일 힘들어져요.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여성과 어린이. 그러니까 그런데
노자는 여기서 바로 여성을 강조하는 거죠. 오히려 이 여성이야말로. 그래서 이게 초나라의 전통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보는 거죠. 그 딱딱한 어떤 아버지의 언어가 지배하는 그 북방의 세계가 아니라 그 여기서는 좀 더 엄마의 세계. 엄마의 세계의 핵심은 생존이거든요. 아버지의 세계는 우열이 정해져야 돼요. 너 잘하는 놈이 내 후계자야. 잘한 놈을 나는 내 후계자 삼겠다. 그 아버지는 경쟁을 시키는데 엄마의 세계는 모두가 평등하거든요. 살아남는 게 첫째야라고 엄마의 세계는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자가 왜 여성성을 결코 죽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결국 이 춘추전국 시대, 피비린내나 춘추전국 시대 이런 생명을 낳는 여성을 다시 재인식해야 되고 이것들의 가치를 환기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6장까지 저희가 네. 한번 쭉쭉 나가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도에 상징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여인도 있고 어린아기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있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가장 이제 보편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바로 물이죠, 물. 물. 8장에 나오는데 네. 그게 결국 여기서 유명한 말이 바로 상선약수가 나오죠. 상선약수. 상선약수?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거죠. 아, 네, 바로 그 유명한 게 이제 바로 8장에서 나오는 거죠. 네. 네. 한번 또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 읽어주시죠. 8장. 아, 한번. 그럴까요? 네. 네. 자, 8장입니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은 온갖 것을 위해 섬길 뿐 그것들과 겨루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를 뿐입니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낮은 데를 찾아가 사는 자세, 시면을 닮은 마음, 사람됨을 갖춘 사귐, 믿음직한 말, 정의로운 다스림, 힘을 다한 섬김, 때를 가린 움직임, 겨루는 일이 없으니 나무람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왜 가장 최고의 이제 가치를 차지하냐 이거죠. 물이 왜 가치 최고하느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낮은 데로 임한다는 걸 가장 으뜸으로 치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가져야 될 것은 항상 낮은 데로 임하소서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막 나옵니다. 물은 이제 저울같이 평평하잖아요. 항상 그 평평하게 하려고. 네모난 그릇에 가면 네모나게. 동그란 그릇 이거 무엇이든 형태를 맞춰준다 이거죠. 능대능수하게. 그러니까 이런 물을 이제 도의 상징으로 보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노자의 고향이 초나라라. 지금 기록에 보면 이제 대충 이제 안희성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쪽이 이제 물과 늪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 정치의 치자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치가 뭐냐 이거죠. 치? 치? 물 숫자 들어가죠. 그렇죠. 탐수변이잖아요. 네, 다스릴 진짜 그게 예, 바로. 그러니까 물을 정치의 핵심은 치수입니다. 오, 네네. 우리가 치산치수란 말하지만 결국 핵심은 치산의 핵심도 치수예요. 물을 위해서 사실 치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뭐냐 이거죠. 치거든요, 핵심이. 정이라는 것은 발을 정자에다가 이제 두드릴 그게 뭐죠? 이게 두드릴 복자인가? 곧자인가? 잘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치의 정자라는 것은 이제 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성을 상징하고 사실 두드리는 건데 두드릴 곧자였나? 그런데 치는 뭐냐 이거죠. 삼수변에 이게 별태자라고 하는데 이 별태자는 뭐 나중에 이제 붙여진 거고 실제 모양 뭐냐면 그 물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물을 다스려 가지고 그 태의 모양이 밥 숟가락을 가지고 사람 입에 떠먹여 주는 모양이에요. 치는 물을 잘 관리, 치수를 잘 해가지고 탁 개설해 갖고 이 숟가락을 가지고 사람 입에 떠먹여 주는 모양이에요. 그 백성에게 물 잘해가 농사 잘 짓게 해갖고 백성들 먹여 살리는 게 치라는 네.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물의 상징이 여러 가지 뭐 물의 미덕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정치의 핵심은 바로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거든요. 그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용훈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문명 비평가가 있어 계셨는데 그분이 중국, 한국, 일본의 문화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 배경은 물을 어떻게 다스리냐의 차이에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중국은 황하 있죠. 네. 이 황하라는 것들이 아주 긴 강이지 않습니까? 저 청해성에서 발원해가지고 저 바라이만 그 보아이만까지 흘러가니까 수천 킬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다가 다 그 강에다가 물을 다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중국의 역사가 이제 계속 확장되는 거는 그 땅에 이제 이방으로 넓어가는 건데 그 황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혹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게 황하라고 기억나는데
그 첸카이거 감독의 현위의 인생이라는 영화 보면 누구의 인생? 현위의 인생. 현위의 현위의 인생. 현위의 인생. 네. 그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보면 식당이 나오고 그 식당이 이제 바로 그 황하강 주변의 식당인데 그때 그 폭포수처럼 강물이 쏟아지거든요. 이 폭포수 같은 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강을 다스리고 이 강이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다 이게 피해를 입으니까 이 강을 다스려 가지고 농사를 지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권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강력한 중앙권력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 뭡니까? 이 중앙권력이 그러니까 들었었지만 결국 이 중앙권력이 강력해지다 보니 또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작용해 가지고 또 난리가 일어나고 또 통일이 되고 일치일란이 반복되는 중국의 구조는 바로 그런 황하라는 근본적인 큰 강들, 양쯔강이라는 큰 강들을 결국 관리를 어떻게 하냐, 치수를 하느냐의 문제에서 결국은 강력한 중앙 권력이 처음부터 발전했다 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강들이 큰 강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한강이 좀 네. 커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준설 작업 등등 해갖고 확장이 좀 된 거긴 하죠. 네. 그리고 이 강들이라는 게 자 보세요. 낙동강, 그 경상도 지역 쭉 남북 흐르잖아요. 그 네. 경상남북도 사는단 말이죠. 전라도에 영산강, 동진강, 그냥 사는 거예요. 그 평야에. 다른 지역하고 겹치지 않아요. 딱 요 지역만 딱 그렇게 묶어서. 충청도 금강, 그냥 금강 또 그냥 충청, 그죠? 그만. 그러니까 지역들마다 안 겹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들마다 자급자족형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부터 뭐 만지난 변화하듯이. 그러니까 특별히 교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그나마 하지만 시작해서 막 저 낙동강까지 쭉 이어지는 것 같으면 이제 서로 아, 지역별로 네. 갈등도 있고 뭐 이럴 텐데 네. 그렇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이런 거죠. 만약에 신의주부터 부산까지, 그러니까 남북을 종단하는 강이 있다면 여기는 절대 분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강이 갈라질 수가 없고 존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분화되었고, 물론 그러면서 발전해서 다시 또 통일도 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문화들 강하고 관련이 있고, 그럼 일본은 뭐냐면 일본은 그 수백 개의 어떤 분지에서 이게 산들로 이렇게 쭉 삐쭉삐쭉 이제 다 경계가 이제 뭡니까 급하게 지거든요. 네. 그 어떤 좁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우리로 치면 도가 한 250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지형이니까 이 급경사거든요. 강이 엄청나게 길은 짧은데 엄청나게 물살이 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공사를 난공사거든요. 길이는 짧은데 아주 물살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치수를 하냐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항상 그 치수 공사가 항상 신화와 전설이 남아 있고, 항상 그 있잖아요. 그 우리 치면 공덕비 이런 게 세워 있는 거예요. 이 공사를 누가 했고 몇십 명이 죽었고, 많이 죽어요. 많이 죽고.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한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름의 그 각각의 한 몇백 개 지역에서의 각각의 그 분권적 권력이랄까, 이게 그 내부에서는 근데 엄청나게 힘이 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물이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각 국가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랄까 문화적인 원형에도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바로 이 물의 문제가 뭐냐, 다스린다는 것도 그 중국에 보면 신화에 본래 이제 물을 처음에 이제 하도 홍수가 나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곤이었나? 그 사람이 물을 다스리려는데 이 사람 자꾸 물을 막으려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늘 나라에 가면 흙을 하나 훔쳐왔는데 이 흙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흙이. 그러니까 이거 막으니까 이거 막지 않느냐 했는데 신이 노해가지고 이제 징벌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죽게 되었고, 근데 이 사람 죽었는데 거기서 결국 이제 그 죽은 몸에서 태어난 게 우가 태어난 거예요. 우. 그래서 이 우가 결국은 이제 정말 고생해서 결국 이제 물길을 잡는 데 성공한 거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막은 게 아니라 물꼬를 트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가 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순임금이 딸을 둘이나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임금부터 이제 하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치수가 중요한 거죠. 치수가라는 게, 물이라는 게 물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게 바로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핵심은 뭐냐, 이런 물을 다스리듯이, 그 물을 다스릴 때 막 그냥 막는다고 되느냐, 안 됐잖아요. 네. 물꼬를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내고 하니까 잘 다스리잖아요. 정치의 핵심은 뭐냐,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치수와 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물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잘 유도를 해가 하듯이, 정치는 사람의 본래적인 능력이나 가능성을 잘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스스로 발휘하게
이렇게 하는 게 다스리는 거지.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북돋아줘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 잘 일할 잘하게 살살살살 이렇게 다스려주는 게 네. 그게 바로 최고의 정치라는 거죠. 그렇게 2000 몇백 년 전에 다 이분들 네. 생각했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노자에 나오는 도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물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악이도 있는데 핵심 중에 핵심은 이제 물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우리 세월도 흘러가고 시간도 흘러가고 인생도 낮은 흘러가고 곳으로. 그렇죠. 낮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무의다 이거죠. 물은 뭐 지가 목적을 가지고 가냐?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지 않느냐. 그게 바로 무의.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데 이 물이 그렇게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데 가장 낮은 곳 올라가는데 물이 한번 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다 집어삼키죠. 다 집어삼키고 그 단단한 돌을 다 물이 부드럽게 만들고 구멍 다 뚫어버리잖아요. 폭포수에 물 떨어지면 그 돌이 다 구멍 나버리고 그 뾰족뾰족한 돌들이 물이 가면 결국 다 둥글둥글하게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거 아무도 이거는 물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물을 그러면 이길지 못하는 물이 어떻게 가느냐? 낮추니까 간다 이거죠. 물이 아래로 흘러가 낮추고 가니까 결국은 가장 강해진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너를 그러니까 낮춰야지 백성이 떠받들어 주는 거다 이거죠. 참 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66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계곡물들에 대해서 자기를 잘 낮추기 때문이니 그래서 온갖 계곡물들의 왕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바다가 제일 낮잖아요. 우리 해발매미다 하듯이 지상 낮으니까 모든 걸 받아들인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성인이 백성 위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말을 낮춰야 돼요. 말을 항상 그 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낮춰야 되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뒤로 해야 된다. 먼저 나서면 안 된다 이거죠. 잘난 척 하지 마라. 항상 뒤로 빼줘야 된다. 그럴 때 백성은 성인이 앞에 있어도 해롭게 여기지 않고 위에 있어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위에 있어도 하나도 이 사람은 안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꺼이 받들며 실정을 내지 않는 것, 싫어하지 않는 것은 성인이 백성과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세상 누구도 이렇게 물과 같이 낮게 가는 성인하고 누가 다투겠느냐. 그러면 자기 권력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다시는. 야.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또 사실은 점점 더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마음 자세를 좀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나이 먹으면 더 이게 막 내 해놓은 게 있고 뭐 이러니까 점점 반대로 간다고.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점점 저 꼰대 아저씨는 이제 피하게 되는 건데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낮은 자세로 물처럼 네.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옛날 왕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 불렀느냐 이거죠. 항상 낮춰야 되니까 고하다 이거죠. 그다음 과인.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불곡이란 말도 썼거든요. 불곡. 곡식할 때 곡자. 네. 곡식도 못 된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나는 덜 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춰가 항상 말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높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도 다 나오는 말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걸 가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 결국은 물처럼 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게 물이란 게 뭐 성경도 그렇고요. 물을 우리가 종교적 의미도 있잖아요. 세례를 주잖아요. 네. 들어온 거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또 근데 그 말은 또 뭐냐? 물은 들어온 거를 허물을 내 걸로 끌어안는다는 거죠. 참 물이라는 게. 그 우리가 냉수 마시고 속 차려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새 마음을 가져라. 냉수 마시고 속을 차려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욕심 버려라. 이런.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을 항상 그렇게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지가 이롭게 한다는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물이 보여주는 게 무의라는 거죠. 존재 방식 자체가 남에게 이익을 주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너한테 잘해준 거야.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미의 패스트에 나오잖아요. 인간이란 거는 존재 방식이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남을 감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패스트를 갖고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물은 그 조심 자체가 이미 본성으로 난 항상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높은 곳에 오르지 않고 낮은 곳에 가려고 항상 남을 이롭게 해주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과 같은 사람이 뭐냐라고 할 때 정치도 정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공중도덕 잘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 지날 때 야 쓰레기 왜 안 줘? 이렇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냥 물화 일체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뭐 쓰레기 뭐 다 치워갖고 그냥 버릴 때 없으면 자기 가방에 넣더라고요. 저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네네.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진짜 지나가는데 뭐 쓰레기 이런 게 있는데 손 묻으면 더럽게 되는데 그냥 막 성큼 짓고 버릴 쓰레기통이 없잖아. 자기 가방에 넣더라고요. 일부러 막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맞잖아요. 전 뒤에서 봤으니까 뒤에서. 그래서 그래서- 어제 또 저를 보셨던 것 같아. 아 그런가요? 누가요? 아우 정막님이. 아니. 아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그냥 주머니로 막 들어가고 하니까. 네. 쓰레기 같은 거 보면. 네. 아니 담배 피시고 담배 이렇게 야. 이렇게. 말이 안 담배를 돼. 항상 주머니에 넣으시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주머니 그냥 아니 그리고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길가를 지나가는데 아니면 쓰레기통이든 뭐 아니면 산이든 가는데 누군가가 버린 담배꽁초가 뭐 아직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 근데 담배꽁초 불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물 같은 사람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비벼 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보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었고 일어났을 일을 일어나지 않게 만든 사람이 바로 물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하니까. 당연하니까 회사나 사무실에서 스위치를 이 사람은 그냥 있으면 그냥 끄고 한단 말이죠. 아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안 끄고 갔다면 그게 누전이 됐다니 과열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칭송하지 않지만 미리미리 다. 그냥 그런 이 사회는 그런 성인과 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나마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사실 꼭 성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 결국은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참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사무실에 누구 있으면 항상 불을 끄거든요. 사무실에 누가 있는데도 있으면. 있으면 왜 끕니까? 뒤는 상상에 맡겨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물과 같은 분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러려면 저희가 먼저 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광고 하나 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보육원을 나온 우리 청년들이 이런 물과 같은 네. 아름다운 행동들을 더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리미리 이분들께 더 따뜻한 모습을 많이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자,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물이 핵심입니다. 물. 네네. 뭐 그리고 이제 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명한 말이 공수신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수신태. 공을 이루었으면 네. 몸을 물러나라는 거죠. 공을 이뤘다고 자랑하지 말고 물러나라는 거죠. 네. 요거는 한번 우리 진은 씨가 한번 읽어주셔도. 읽어드릴까요? 네. 볼까요? 공수신태.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집착에서의 해방 이렇게 제목에 달려 있네요.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벼리고 갈면 쉬 무디어집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재산과 명예로 자고해짐은 재앙을 자초함입니다. 일이 이루어졌으면 물러나는 것, 하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예전에 뭐 그 융이 약간 이야기할 때 그 대극의 원리라는 말을 했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반드시 다른 쪽 방향으로 결국은 그 에너지 과잉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대 방향. 네. 물극필반에 이런 말 하는데 네. 항상 만사는 한쪽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이러면 되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도의 원리라는 거죠. 그 달도 차면 기울고 바닷물도 민물과 설물이 있고 계절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계속 돌고 그러면 인간의 희노애락도 돌고 도는 거다. 그러니까 뭐 정치 생명도 마찬가지고 다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지금의 상태를 너무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아 그런데 아니 내가 진짜 이 공을 이뤘는데 아니 난 진짜 역사와 민족이 나를 기억해줘야 돼. 그렇게 하는 순간 오히려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처세의 원리입니다. 공소유. 공을 이뤄서 멈춰야지 물러나야지 화를 안 입는다는 거죠. 바로 우리 장자방, 장량. 네. 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좋은 거단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한신 내가 사실 다 일으켰는데 했다가 결국 나중에 해엄으로 강등됐다가 나중에 결국 사형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내가 그래도 잘했지 않냐. 나가 그래도 이 나라 만들어냈고 내가 조국을 지켰어. 이럴 거 자꾸 고집하는 순간 계속해서 강제로 퇴장당한다는 거죠. 딱 공을 이뤘을 때 물러날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떠받들어 준다는 거죠. 이 노자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20대, 30대는 들으면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것 네, 같아요. 네, 내가 그 위치에 가본 적이 없으니 느껴본 적이 없을 맞습니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새겨 들으시란 말이에요. 너무 채웠어, 제가 보기에는요. 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내려가야 된다잖아요, 물처럼. 아니 근데 공수진퇴의 핵심은 공을 세우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없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아니 난 처음부터 노자 도덕경 좋고 무조건 공수진퇴니까 아무것도 해야 안 될 할래. 일을 안 하고 네. 난 무의자. 나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도피하고 내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을 세우고 신퇴를 해라는 거지. 지금 그럼 세우고 있는 중이고 뭐, 그건 저는 본인의- 가고 있는 중이고 네, 본인의 판단일 수 있고. 저는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잘 세워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먹어야지. 그렇죠. 뭐 먹을 거 없어요? 이럴 땐 바로 은하수 사과. 네. 네, 또 사과즙이 네. 있지요. 네. 네. 뭐 무슨 약도 혹은 무슨 비타민 이런 것도 참 좋은 거겠습니다만 네. 그냥 은하수 사과 네. 사과즙 이렇게 먹으면 네. 그게 그냥 우리의 비타민이고 맞습니다. 우리의 영양 천연 영양제 아니겠습니까? 네. 애써 그 약으로 된 거 그렇게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예, 자연에서 온 은하수 사과 네. 그리고 사과즙, 배즙, 도라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드셔보면서 습관처럼 드시면 특히나 우리 몸을 아주 잘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또 맛이 워낙 좋으니까 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굉장히 아마 행복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으로 자연스럽게 물로 연결해드리는 은하수 사과, 사과. 영주 은하수 사과 꼭 한번 검색해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또 아주 사과철입니다. 맞아요. 네. 진짜 엄청 달아요. 네, 달고 막 그 사과 이렇게 한번 깨물면 그냥 막 물이 그쵸. 네. 과즙이 그냥 아유 툭툭 털어져. 네. 네. 항상 물은 낮은 곳으로 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이 계속해서 이제 도덕경 내내 나오고 있는데 뭐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도덕경은 처음에 읽기는 좋은 책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경험을 하면서 30대 이후로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네. 듭니다. 네. 근데 결국 뭐 저는 이 81장이 참 좋은 데가 81장. 많은데 81장이요? 81장 전체 다 좋은 게 많은데 아, 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 20장이거든요. 20장. 한번 낭송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 20장 세상 사람 모두 기뻐하는데 배우는 일을 그만두면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라는 대답과 응이라는 대답의 차이가 얼마이겠습니까?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의 차이가 얼마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나도 두려워해야 합니까? 얼마나 허황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까? 딴 사람 모두 소잡아 제사 지내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봄철 막루에 오른 것처럼 기뻐하는데 나 홀로 멍청하여 무슨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갓난아이 같기만 합니다. 지친 몸으로도 돌아갈 곳 없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 여유 있어 보이는데 나 홀로 빈털터리 같습니다. 내 마음 바보의 마음인가 흐리멍텅하기만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 총명한데 나 홀로 아리송하고 세상 사람 모두 똑똑한데 나 홀로 맹맹합니다.
바다처럼 잠잠하고 쉬지 않는 바람 같습니다. 딴 사람 모두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나 홀로 고집스럽고 촌스럽게 보입니다. 나 홀로 무사람과 다른 것은 결국 나 홀로 어머니 젖먹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서 이제 뭐 그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네. 예하고 응하고 이런 것들이 그 차이 있잖아요. 네. 좀 더 존대해주고 하대해주고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큰 차이가 있느냐. 그 다 상대적이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상대적이고 그렇게 다 이제 이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분별을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바로 노자 자신으로 칩시다. 성현으로 살아가는 거는 남들은 다 똑똑한데 나 혼자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즐겁고 일하는데 나 혼자 눈물이 나고 나는 혼자 슬픈 것 같고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쉬운 말하고 다 쉬운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려 하지 않구나. 그 외로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 여기서 그 식모로 나오잖아요. 식모. 먹을 식자 음이 못자잖아요. 엄마를 먹는다. 엄마의 젖을 먹는다는 뜻이겠는데 이게 도죠. 엄마가 도니까. 그 도를 이제 결국 이제 내가 아무리 외롭고 괴로워도 이 도와 함께 하고 도를 내가 같이 가면 결국은 나는 아무리 뭔가 지금 서로가 반대되고 서로가 갈라지고 서로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 결국은 하나로 어떻게 보면 도와 함께 갈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이제 한 거 아닌가. 네. 근데 그 대목이 참 아니 제가 왜 그 좋아했냐면 30대 때 이제 그때 이제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으셨던 이제 다른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이 대목을 인용하여 보내온 거예요. 오, 멋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이 노자의 도덕경이 왜 이 대목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후배잖아요. 내 후배와 내 자식 세대는 이런 것들을 안 느끼는 이 노자의 도덕경 이 대목이 가슴에 와닿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 했는데 요번에 다시 읽으니까 아, 이 대목의 의미가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외로워도 외로운 게 아니거든요. 식모.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도라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오강남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예수도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공자님도 다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나한테 오면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그 안에서 자유를 주는데 그 제자들도 원하는 거는 아 이제 우리 메시아가 되면 앞으로 내한테 한 자리 주겠지. 이런 것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는 울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다 이거죠. 공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인데 재밌는 참 이야기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성인들이 그 정도 진리의 등불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런 사회가 이 정도 유지돼 왔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한 연면이 이어지는 도의 어떤 것들하고도 네. 연결되지 않느냐. 지금 뭐 다른 장은 잘 안 봤는데 네. 유독 이 20장에는 나의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데서는 좀 일반적인 그냥 뭐 현상에 대한 네. 혹은 뭐 어떤 원리에 대한 이런 얘기를 주로 하다가 20장에서는 유독 나홀로 아리송하고 나홀로 네. 맹맹합니다. 나홀로 고집스럽고 촌스럽게 보입니다. 등등. 네. 그러면은 이 장을 읽는 어떤 홀로 되게 외로운 길을 가고 있어. 나의 어떤 네. 저 멀리 빛나는 목적을 향해서 굉장히 외로이 길을 닦고 있는 사람이 이 글을 보면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누군가의 이 성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그렇죠. 했구나 하면서 네. 같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시공을 넘어서는 네. 이제 공감대를 이룬다는 게 이 책을 읽는 가장 큰 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아닌가. 그래서 정박님이 이걸 보면서 마음에 들어한 건가 봐요. 그건 아니고. 나도 그런 길을 가고 있구나. 아니 그네. 근데 여기 보면 참 이게 이 대목 이 81장 내내 네. 정치 이야기도 나오고 구체적인 뭐 진짜 대책도 나오거든요. 방책도. 네. 나라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평화롭게 되느냐. 소국 감인. 우리는 막 부국강병했잖아요. 그때 춘추전국 지금도 그런데. 네. 국가의 규모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적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옛날에 왜 노건 묶어갖고 셈했잖아요.
우리 네? 결승 문자 하듯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문자 그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데 올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웃집이 이웃 나라가 서로 마주 보이고 닭 우는 소리가 서로 들리지만 개 짖는 소리 들려도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 게 이상형으로 본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 팬데믹 나오고 이번에 여러 가지 뭐 그걸 갖고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지금 오버히트, 너무 과열돼 있고 너무 많이 오버커넥티드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거냐 이거죠.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접촉이 과연 좋은 거냐. 오히려 이 소국 가민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소박한 농촌 사회의 이상향이겠습니다만 사실 단순해야지 평화로울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한 여러 일을 많이 벌려놓으면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국제관계도 나와요. 나중에 61장 보면 대구 가류라 해가지고 큰 나라는 하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류? 하류에 있어야 그래야 다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네. 그 왕들이 수도를 상류에 유치해가지고 아, 그렇죠. 막아버리고 하류 사람들 꼼짝 네, 못하게 네, 한다 네. 했는데 딱 여기 반대로 대국은 하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나라가 먼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미국 북한 나오는데 큰 나라가 먼저 낮춰주지 않으면 이 관계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관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형 반대론도 나와요. 절대 사형이 반대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다 나와요. 14장에 사형 반대론 나오고. 근데 정말 또 여기서 마음에 하나 드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 살아가면서 결국은 사마천 사기할 때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백이숙제는 정말 그렇게 착했는데 굶어 죽었고 도책이라는 놈은 나쁜 놈인데 제명을 누리고 죽었다. 네. 그럴 때 사마천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천도 시야 비야. 하늘에 도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천도란 것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나쁜 놈은 잘 살고 여기에 대해서 노자가 딱 하나였던 우리에게 별과 같은 빛을 던져주죠. 그게 73장. 네. 그걸 한번 읽어주시면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은 것 같아요. 73장. 예. 그게 결국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죠. 좀 더 길게 바라봐라. 다 돌아간다 이런 거겠죠. 네. 73장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감행하는데 용감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감행하지 않는데 용감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해로운 것입니다. 하늘이 싫어하는 것 누가 그게 까닭을 알리까? 성인마저도 그것을 어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늘의 도는 겨루지 않고도 훌륭히 이기는 것이고 말하지 않고도 훌륭히 응답하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느슨하면서도 훌륭히 꾸미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광대하여 엉성한 것 같지만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항상 천망해해 소위불루 이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란 그물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도라는. 네. 그러니까 그물은 이게 뭐 너무 광대, 너무 넓어 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나쁜 놈은 잘 사네. 그물이 안 걸리잖아. 근데 참 착한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데 천망해 너무 넓어서 그렇지만 소위불리 성기지만 불루 새는 법이 없다는 거죠.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잡아들인다. 다 그물이 다 포획된다는 거죠. 성겨 보이죠. 너무 크니까 성겨 보이지만 네. 결국은 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넓게 바라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행하는데 용감하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한 대 누가 때렸다 이거죠. 한 대 때리니까 누구나 다 반격적으로 모욕당했다 해가지고 같이 나도 칠래 이런 사람 많다 이거죠. 그건 네.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한 대 맞았을 때 그것을 정말 그 딱 하나였던 무언의 예전에 한신이 그 모욕을 당했을 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랑이를 기어갔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움찔움찔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진정한 사실은 그 도에 따라가 살아가는 덕 있는 사람의 행동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 하늘이 다 보고 있다.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 심판받는다.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너무 형벌로 법으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도가 다 작용을 하고 있는데 왜 또 너 그러면 너 억울하다. 내 이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알아줄 거냐. 나는 저놈 죽여야 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하늘은 알아서 처해준다. 좀 이게 뭐 요즘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또 이 노자의 말씀도 왜냐하면 천지는 불이 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반드시 누구에게만 다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높으면 낮추고 낮추면 올리고 넘치면 깎아내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이게 도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하늘을 도를 믿고 따라라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쉽지는 않죠 사실. 네. 오늘 보면서 좀 많이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프로님? 저는 뭐 그냥 이 도덕경의 바다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푹 빠져가지고 그냥 빠지기만 하지 말고 뭔가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네네. 아마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게 저는 하나도 네.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네. 놀라운 일입니다. 네, 1부는 조금 저는 어려웠는데 아, 그래요? 2부는 쉽네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무슨 성경책이나 예, 아니면은 그런 거에 나왔던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18세기에 번역이 되었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걸 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이제 이해를 하면서 성경적인 인식들이나 표현들하고 같이 많이 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은 뭐 81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나와요. 성인이란 사람은 뭐냐 박식하다든지 아주 뭐 말을 잘하고 변론을 잘하고 뭐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은 그냥 성인은 겨루지 않고 사아두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죠. 다투지 않는 사람이다. 물과 같이 물이 사아두는 법이 있습니까? 다 빠져나가고 나무를 이롭게 하고 그죠? 다 식물을 키우고 우리에게 마실 원천이 되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사아두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이 된다. 이게 결국 장자의 한 대목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장자의 20편 3목이라는 대목에 보면 빈배가 나오거든요. 빈배. 빈배. 허주죠. 빈배. 네. 장자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인하고 비슷해요. 빈배는 사람들이 부딪히면 화를 안 낸다는 거죠. 빈배는. 그런데 배가 떠내려오는데 사람이 타고 있어갖고 부딪히면 당장 막 부딪힐 것 같으면 소리치고 화를 낸다 이거죠. 그 배는 똑같은 배인데 비어있고 사람이 타고 있고 비어있고 채워있고 차인데 비어있는 배는 어떤 사람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차기를 비우고 네. 그냥 인생의 강을 흘러가면 누가 우리를 해치냐 이거죠. 빈배가 돼버리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치지 않나. 다투지도 않고. 바로 성인은 사아두지 않는다. 물처럼 계속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빈배와 같은 사람이 되면 결국은 인생이라는 우리가 강을 헤쳐갈 때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계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이 현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만드는 이 현상 이 세계를 우리는 좀 더 다르게 바라볼 때 그럴 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네. 그럴 때 결국 그게 다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도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덕을 얻는 길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노자가 알려주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상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항상 이 물처럼 계속해서 스며들고 변화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거죠. 네. 저 고민이 있는데 이 노자의 사상으로 한번 저의 고민을 네. 해결해 줘 보세요. 20대 때는 별로 화가 안 났어요. 30대 때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화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좀 더 뭐랄까 참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느낌 살면서. 그래서 화가 점점 계속 쌓이는단 말이에요. 근데 물처럼 비우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분이 네? 힘들게 합니까 혹시? 아니요, 전혀요. 전혀 힘들게 하지 않죠. 네. 본인이 오히려 힘들게 하면 힘들게 했죠. 우리는 거의 서로를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같은데요.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무의랄까 무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게 이제 일상을 계속 살면 그 무의와 무욕은 갈수록 멀어져 가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네. 또 욕망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매스컴이랄까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불안전해지고 결국 중요한 게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 나를 만든 것도 꼭 나가 아니잖아요. 내라는 개별적인 존재 우리가 자꾸 자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를 만들고 있는 다른 거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거든요. 종교가 왜 중요하냐면 자기 중심주의에 벗어나게 만드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어떤
그 성직자로 계시는 그 학교에 계시는 분을 만나서 말씀을 하다가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다가 저도 종교가 왜 필요하다고 저는 참 느끼냐면 어떤 뭐가 사상이 있고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만큼 사람을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없다 이거죠. 어떤 신이 있든 뭐 궁극적인 실제가 있든 나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 매여 있잖아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나라는 이 개체성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종교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멸의 열쇠에서 그 대목이 나왔습니다만 죽기 전에 죽어봐야지 죽을 때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나를 죽게 만드는 거. 나의 그 종교적 경험들 그것에 우리가 지금 너무 자기 중심주의에 다들 지금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은가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좀. 진짜 약간 틀렸어요. 제가 너무 제 중심으로 살고 요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다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럼 고민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는 거 아닙니까? 고민 하나? 네. 저의 고민요? 네. 저희 고민은 여튼 뭐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1kg 커피 좀 접해보고 그 매력에 좀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는 그게 좀 문제입니다. 네네. 큰 걱정이죠. 자,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1kg 커피 점점 많은 분들이 선택은 해주고 계십니다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네. 더 격렬한 네. 주문 부탁드립니다. 화가 난다. 1kg 커피를 안 마시다니. 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그리고 앱에서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까 우리 재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자꾸 버리라 무욕 무심 말하는데 근데 버리려면 일단 가져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보고 나서 나는 무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한번 가져보고 네. 그다음 버려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뭐 없어야 된다. 이거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 않느냐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자의 말씀도 적게 가지고 적게 욕심 적게 하는 거지 아예 없애는 부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생명력을 고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너무 우리가 또 그게 너무 개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비우는 것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과는 분명히 좀 다른 겁니다. 네. 한번 비워봐야 네. 다시 그 자리에 뭘 채울 수도 있고 이 자리에 뭐가 어울리는지도 잘 자기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처음 그걸 채우려는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모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핵심 내용들을 저희가 우리 네. 정광님과 함께 쭉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덕경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 텐데 혹시 끝나기 전에 추천해 주실 만한 노래가 이번에도 물 들어가는 손승연이 부른 물들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물들어. 원래 BMK 노래였을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물들어. 네. 저는 그러면 물 들어간 거 있나요? 아니, 물은 아니고 어떤 계절의 변화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 하나 좀 신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뭐 하자면 저 바다에 누워. 저 바다에 누워. 한 번씩 쉬셔도 괜찮아요. 너무 강박으로 이게 그렇죠. 정박님 좀 이렇게 먼 것 같아서 무의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인위적으로 뒤에 잘려고 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입니다. 자연. 네. 그렇게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 여러분 찾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